노인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경로당을 찾는 새로운 발길은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새로 노인이 된 사람들 대부분은 집 앞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 밖을 지나치는 사이 안에 남은 사람들만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 만 78명을 조사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에서 69세의 경로당 이용률은 10.1%였습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더 섬뜩한 건 경로당에 들어갈 나이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경로당이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경로당은 68,885곳에 달했고 그해 12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도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갈 사람은 넘쳐나고 공간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새로 노인이 된 사람들과 경로당 사이에 이토록 높은 벽을 세운 걸까요? 지금은 발길이 줄어든 그 문 앞에 한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늘 보이던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부부터 확인했고 함께 식사하며 마을의 소식을 나눴어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다음 회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만 해도 노인 2명 중 거의 1명, 46.9%가 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가시설과 만남의 장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을 넘어섰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했으며 평소 보이던 사람이 며칠째 나타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상을 알아차리는 생활 거점이 됐습니다. 그 문이 매일 열린다는 것은 마을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2023년 경로당 이용률은 26.5%까지 내려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친목단체 참여율은 54.2%였습니다. 노인들이 사람 만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수는 경로당이 아닌 다른 관계망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새로운 이용자 유입이 끊기면 줄어드는 것은 현재의 참석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회계를 맡고 문을 열어야 할 다음 운영자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는 자신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노인이 되는 나이는 평균 71.6세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65세 이상이었지만 65세가 된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는 경로당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로당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 문 안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노인으로 보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23년에도 노인의 39%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은퇴와 동시에 생활의 중심이 집과 경로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계속했고 기존 모임을 유지했으며 복지관과 동호회 등 경로당 밖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경로당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경로당 안의 시간과 밖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노인 세대가 이전보다 젊은 생활을 이어갔고 안에서는 기존 회원들만 한 살씩 더 늙어갔습니다. 당장은 빈 의자 몇 개가 늘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새로운 노인 세대의 인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오래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설명 자료에도 이 문제가 직접 언급됐습니다.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설명자털에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의 배타적, 폐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가입비와 회비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 회원가입과 회원 배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경로당 시범 운영도 계획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경로당이 폐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걸고 자리를 내어주며 새 회원을 반기는 곳도 많아요.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일부 경로당에서는 처음 온 사람이 회비와 식사, 청소 분담, 이미 굳어진 내부 관계와 규칙을 한꺼번에 익혀야 했습니다. 기존 회원에게는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였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넘어야 할 여러 개의 문턱처럼 느껴질 수 있었어요. 과거 같은 마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경로당에 들어올 때에는 이 방식이 지금만큼 큰 문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가족과 생활을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관계 안에 정착시키는 과정이 짧았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빈 역할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미 서로를 알고 들어오던 조건이 사라지자 그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을 먼저 불러들이고 내부 규칙을 설명하고 다시 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의 운영 방식은 여전히 사람이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문턱에서 돌아섰고 안에 남은 사람은 왜 아무도 오지 않는지 알지 못한 채 더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경로당의 문은 잠겨있지 않은데도 새로운 사람에게는 갈수록 열기 어려운 문이 되어갔습니다. 이미 세대 교체가 막힌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닥쳤습니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은 여러 차례 제한되거나 중단됐고 2022년 4월 25일부터 3차 접종자에 한해 방역수칙 아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다고 이용 방식이 곧바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운영 중단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던 이용의 연속성을 끊었고 기존 회원들이 이어오던 흐름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빈 의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식사 인원이 한 명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맡던 청소가 남았고 회계를 정리할 사람이 없어졌으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열쇠를 보관할 사람까지 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경로당에서는 이용자가 곧 운영자였습니다. 그래서 새 회원 한 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손님 한 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공간을 움직여야 할 사람 한 명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운영 공백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은 밥상이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경로당 68,885곳 가운데 87.3%인 6151곳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에 밥을 먹는 사람은 평균 16명, 식사가 제공되는 날은 일주일 평균 3.5일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쌀이 도착했다고 밥상이 차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식재료를 옮겨야 하고 밥과 국을 만들고 마지막 그릇까지 씻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맡던 회원 한 사람이 아프면 다음 사람이 대신해야 해요. 대신할 사람마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식사하는 날부터 줄어듭니다. 정부도 2024년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양국비 63억 원과 노인 일자리 연계급식 지원 인력 9,000명에 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당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약 24,000곳, 전체의 35% 수준이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받은 쌀을 매일 밥으로 바꿀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사람 없이 멈추는 것은 밥상만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도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4만 5천 개 경로당에서 건강운동, 관리, 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53만 건 운영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장비와 비대면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지원은 경로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강사는 경로당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기기를 켜고 회원을 모아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아가게 할 사람은 여전히 현장에 필요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지금 이용률이 높은 곳도 세대 교체를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는 경기도 K군 한계면의 조사 자료 가운데 60세 이상 주민 769명을 분석했습니다. 경로당 이용률은 68.5%로 높았지만 나이가 적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할 확률은 낮았습니다. 전국 농촌 전체를 대표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이용률이 높은 한 농촌 지역에서도 세대 교체를 안심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하나 남아요. 지금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나이가 더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가까운 경로당을 찾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경로당이 지금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회원은 더 늙고 운영을 맡던 사람은 한 명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끝까지 진행된다면 마지막은 폐업한 가게처럼 요란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 줄고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만 문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열쇠를 맡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문이 닫혀 있어도 폐업 안내문은 붙지 않습니다. 철거 공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간판, TV와 밥그릇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경로당을 찾는 새로운 발길은 종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새로 노인이 된 사람들 대부분은 집 앞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 밖을 지나치는 사이 안에 남은 사람들만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 만 78명을 조사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에서 69세의 경로당 이용률은 10.1%였습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더 섬뜩한 건 경로당에 들어갈 나이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경로당이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경로당은 68,885곳에 달했고 그해 12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도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갈 사람은 넘쳐나고 공간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새로 노인이 된 사람들과 경로당 사이에 이토록 높은 벽을 세운 걸까요? 지금은 발길이 줄어든 그 문 앞에 한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늘 보이던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부부터 확인했고 함께 식사하며 마을의 소식을 나눴어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다음 회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만 해도 노인 2명 중 거의 1명, 46.9%가 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가시설과 만남의 장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을 넘어섰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했으며 평소 보이던 사람이 며칠째 나타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상을 알아차리는 생활 거점이 됐습니다. 그 문이 매일 열린다는 것은 마을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2023년 경로당 이용률은 26.5%까지 내려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친목단체 참여율은 54.2%였습니다. 노인들이 사람 만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수는 경로당이 아닌 다른 관계망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새로운 이용자 유입이 끊기면 줄어드는 것은 현재의 참석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회계를 맡고 문을 열어야 할 다음 운영자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는 자신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노인이 되는 나이는 평균 71.6세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65세 이상이었지만 65세가 된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는 경로당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로당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 문 안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노인으로 보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23년에도 노인의 39%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은퇴와 동시에 생활의 중심이 집과 경로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계속했고 기존 모임을 유지했으며 복지관과 동호회 등 경로당 밖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경로당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경로당 안의 시간과 밖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노인 세대가 이전보다 젊은 생활을 이어갔고 안에서는 기존 회원들만 한 살씩 더 늙어갔습니다. 당장은 빈 의자 몇 개가 늘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새로운 노인 세대의 인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오래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설명 자료에도 이 문제가 직접 언급됐습니다.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설명자털에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의 배타적, 폐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가입비와 회비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 회원가입과 회원 배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경로당 시범 운영도 계획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경로당이 폐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걸고 자리를 내어주며 새 회원을 반기는 곳도 많아요.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일부 경로당에서는 처음 온 사람이 회비와 식사, 청소 분담, 이미 굳어진 내부 관계와 규칙을 한꺼번에 익혀야 했습니다. 기존 회원에게는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였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넘어야 할 여러 개의 문턱처럼 느껴질 수 있었어요. 과거 같은 마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경로당에 들어올 때에는 이 방식이 지금만큼 큰 문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가족과 생활을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관계 안에 정착시키는 과정이 짧았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빈 역할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미 서로를 알고 들어오던 조건이 사라지자 그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을 먼저 불러들이고 내부 규칙을 설명하고 다시 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의 운영 방식은 여전히 사람이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문턱에서 돌아섰고 안에 남은 사람은 왜 아무도 오지 않는지 알지 못한 채 더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경로당의 문은 잠겨있지 않은데도 새로운 사람에게는 갈수록 열기 어려운 문이 되어갔습니다. 이미 세대 교체가 막힌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닥쳤습니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은 여러 차례 제한되거나 중단됐고 2022년 4월 25일부터 3차 접종자에 한해 방역수칙 아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다고 이용 방식이 곧바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운영 중단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던 이용의 연속성을 끊었고 기존 회원들이 이어오던 흐름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빈 의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식사 인원이 한 명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맡던 청소가 남았고 회계를 정리할 사람이 없어졌으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열쇠를 보관할 사람까지 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경로당에서는 이용자가 곧 운영자였습니다. 그래서 새 회원 한 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손님 한 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공간을 움직여야 할 사람 한 명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운영 공백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은 밥상이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경로당 68,885곳 가운데 87.3%인 6151곳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에 밥을 먹는 사람은 평균 16명, 식사가 제공되는 날은 일주일 평균 3.5일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쌀이 도착했다고 밥상이 차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식재료를 옮겨야 하고 밥과 국을 만들고 마지막 그릇까지 씻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맡던 회원 한 사람이 아프면 다음 사람이 대신해야 해요. 대신할 사람마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식사하는 날부터 줄어듭니다. 정부도 2024년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양복비 63억 원과 노인 일자리 연계급식 지원 인력 9,000명에 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당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약 2만 4천 곳, 전체의 35% 수준이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받은 쌀을 매일 밥으로 바꿀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사람 없이 멈추는 것은 밥상만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도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4만 5천 개 경로당에서 건강운동, 관리, 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53만 건 운영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장비와 비대면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지원은 경로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강사는 경로당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기기를 켜고 회원을 모아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아가게 할 사람은 여전히 현장에 필요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지금 이용률이 높은 곳도 세대 교체를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는 경기도 K군 한계면의 조사 자료 가운데 60세 이상 주민 769명을 분석했습니다. 경로당 이용률은 68.5%로 높았지만 나이가 적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할 확률은 낮았습니다.
전국 농촌 전체를 대표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이용률이 높은 한 농촌 지역에서도 세대 교체를 안심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하나 남아요. 지금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나이가 더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가까운 경로당을 찾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경로당이 지금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회원은 더 늘고 운영을 맡던 사람은 한 명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끝까지 진행된다면 마지막은 폐업한 가게처럼 요란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 줄고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만 문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열쇠를 맡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문이 닫혀 있어도 폐업 안내문은 붙지 않습니다. 철거 공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간판, TV와 밥그릇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경로당을 찾는 새로운 발길은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새로 노인이 된 사람들 대부분은 집 앞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 밖을 지나치는 사이 안에 남은 사람들만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 만 78명을 조사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에서 69세의 경로당 이용률은 10.1%였습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더 섬뜩한 건 경로당에 들어갈 나이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경로당이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경로당은 68,885곳에 달했고 그해 12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도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갈 사람은 넘쳐나고 공간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새로 노인이 된 사람들과 경로당 사이에 이토록 높은 벽을 세운 걸까요? 지금은 발길이 줄어든 그 문 앞에 한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늘 보이던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부부터 확인했고 함께 식사하며 마을의 소식을 나눴어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다음 회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만 해도 노인 2명 중 거의 1명, 46.9%가 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가시설과 만남의 장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을 넘어섰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했으며 평소 보이던 사람이 며칠째 나타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상을 알아차리는 생활 거점이 됐습니다. 그 문이 매일 열린다는 것은 마을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2023년 경로당 이용률은 26.5%까지 내려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친목단체 참여율은 54.2%였습니다. 노인들이 사람 만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수는 경로당이 아닌 다른 관계망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새로운 이용자 유입이 끊기면 줄어드는 것은 현재의 참석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회계를 맡고 문을 열어야 할 다음 운영자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는 자신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노인이 되는 나이는 평균 71.6세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65세 이상이었지만 65세가 된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는 경로당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로당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 문 안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노인으로 보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23년에도 노인의 39%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은퇴와 동시에 생활의 중심이 집과 경로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계속했고 기존 모임을 유지했으며 복지관과 동호회 등 경로당 밖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경로당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경로당 안의 시간과 밖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노인 세대가 이전보다 젊은 생활을 이어갔고 안에서는 기존 회원들만 한 살씩 더 늙어갔습니다.
당장은 빈 의자 몇 개가 늘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새로운 노인 세대의 인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오래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설명 자료에도 이 문제가 직접 언급됐습니다.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설명자털에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의 배타적, 폐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가입비와 회비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 회원가입과 회원 배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경로당 시범 운영도 계획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경로당이 폐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걸고 자리를 내어주며 새 회원을 반기는 곳도 많아요.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일부 경로당에서는 처음 온 사람이 회비와 식사, 청소 분담, 이미 굳어진 내부 관계와 규칙을 한꺼번에 익혀야 했습니다. 기존 회원에게는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였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넘어야 할 여러 개의 문턱처럼 느껴질 수 있었어요. 과거 같은 마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경로당에 들어올 때에는 이 방식이 지금만큼 큰 문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가족과 생활을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관계 안에 정착시키는 과정이 짧았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빈 역할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미 서로를 알고 들어오던 조건이 사라지자 그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을 먼저 불러들이고 내부 규칙을 설명하고 다시 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의 운영 방식은 여전히 사람이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문턱에서 돌아섰고 안에 남은 사람은 왜 아무도 오지 않는지 알지 못한 채 더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경로당의 문은 잠겨있지 않은데도 새로운 사람에게는 갈수록 열기 어려운 문이 되어갔습니다. 이미 세대 교체가 막힌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닥쳤습니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은 여러 차례 제한되거나 중단됐고 2022년 4월 25일부터 3차 접종자에 한해 방역수칙 아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다고 이용 방식이 곧바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운영 중단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던 이용의 연속성을 끊었고 기존 회원들이 이어오던 흐름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빈 의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식사 인원이 한 명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맡던 청소가 남았고 회계를 정리할 사람이 없어졌으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열쇠를 보관할 사람까지 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경로당에서는 이용자가 곧 운영자였습니다. 그래서 새 회원 한 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손님 한 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공간을 움직여야 할 사람 한 명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운영 공백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은 밥상이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경로당 68,885곳 가운데 87.3%인 6151곳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에 밥을 먹는 사람은 평균 16명, 식사가 제공되는 날은 일주일 평균 3.5일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쌀이 도착했다고 밥상이 차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식재료를 옮겨야 하고 밥과 국을 만들고 마지막 그릇까지 씻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맡던 회원 한 사람이 아프면 다음 사람이 대신해야 해요. 대신할 사람마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식사하는 날부터 줄어듭니다. 정부도 2024년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양복비 63억 원과 노인 일자리 연계급식 지원 인력 9,000명에 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당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약 24,000곳, 전체의 35% 수준이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받은 쌀을 매일 밥으로 바꿀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사람 없이 멈추는 것은 밥상만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도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4만 5천 개 경로당에서 건강운동, 관리, 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53만 건 운영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장비와 비대면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지원은 경로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강사는 경로당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기기를 켜고 회원을 모아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아가게 할 사람은 여전히 현장에 필요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지금 이용률이 높은 곳도 세대 교체를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는 경기도 K군 한계면의 조사 자료 가운데 60세 이상 주민 769명을 분석했습니다. 경로당 이용률은 68.5%로 높았지만 나이가 적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할 확률은 낮았습니다. 전국 농촌 전체를 대표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이용률이 높은 한 농촌 지역에서도 세대 교체를 안심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하나 남아요. 지금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나이가 더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가까운 경로당을 찾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경로당이 지금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회원은 더 늘고 운영을 맡던 사람은 한 명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끝까지 진행된다면 마지막은 폐업한 가게처럼 요란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 줄고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만 문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열쇠를 맡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문이 닫혀 있어도 폐업 안내문은 붙지 않습니다. 철거 공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간판, TV와 밥그릇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경로당을 찾는 새로운 발길은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새로 노인이 된 사람들 대부분은 집 앞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 밖을 지나치는 사이 안에 남은 사람들만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 1078명을 조사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에서 69세의 경로당 이용률은 10.1%였습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더 섬뜩한 건 경로당에 들어갈 나이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경로당이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경로당은 68,885곳에 달했고 그해 12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도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갈 사람은 넘쳐나고 공간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새로 노인이 된 사람들과 경로당 사이에 이토록 높은 벽을 세운 걸까요? 지금은 발길이 줄어든 그 문 앞에 한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늘 보이던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부부터 확인했고 함께 식사하며 마을의 소식을 나눴어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다음 회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만 해도 노인 2명 중 거의 1명, 46.9%가 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가시설과 만남의 장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을 넘어섰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했으며 평소 보이던 사람이 며칠째 나타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상을 알아차리는 생활 거점이 됐습니다. 그 문이 매일 열린다는 것은 마을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2023년 경로당 이용률은 26.5%까지 내려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친목단체 참여율은 54.2%였습니다. 노인들이 사람 만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수는 경로당이 아닌 다른 관계망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새로운 이용자 유입이 끊기면 줄어드는 것은 현재의 참석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회계를 맡고 문을 열어야 할 다음 운영자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는 자신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노인이 되는 나이는 평균 71.6세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65세 이상이었지만 65세가 된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는 경로당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로당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 문 안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노인으로 보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23년에도 노인의 39%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은퇴와 동시에 생활의 중심이 집과 경로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계속했고 기존 모임을 유지했으며 복지관과 동호회 등 경로당 밖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경로당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경로당 안의 시간과 밖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노인 세대가 이전보다 젊은 생활을 이어갔고 안에서는 기존 회원들만 한 살씩 더 늙어갔습니다. 당장은 빈 의자 몇 개가 늘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새로운 노인 세대의 인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오래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설명 자료에도 이 문제가 직접 언급됐습니다.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설명자털에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의 배타적, 폐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가입비와 회비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 회원가입과 회원 배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경로당 시범 운영도 계획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경로당이 폐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걸고 자리를 내어주며 새 회원을 반기는 곳도 많아요.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일부 경로당에서는 처음 온 사람이 회비와 식사, 청소 분담, 이미 굳어진 내부 관계와 규칙을 한꺼번에 익혀야 했습니다. 기존 회원에게는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였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넘어야 할 여러 개의 문턱처럼 느껴질 수 있었어요. 과거 같은 마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경로당에 들어올 때에는 이 방식이 지금만큼 큰 문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가족과 생활을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관계 안에 정착시키는 과정이 짧았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빈 역할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미 서로를 알고 들어오던 조건이 사라지자 그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을 먼저 불러들이고 내부 규칙을 설명하고 다시 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의 운영 방식은 여전히 사람이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문턱에서 돌아섰고 안에 남은 사람은 왜 아무도 오지 않는지 알지 못한 채 더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경로당의 문은 잠겨있지 않은데도 새로운 사람에게는 갈수록 열기 어려운 문이 되어갔습니다. 이미 세대 교체가 막힌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닥쳤습니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은 여러 차례 제한되거나 중단됐고 2022년 4월 25일부터 3차 접종자에 한해 방역수칙 아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다고 이용 방식이 곧바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운영 중단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던 이용의 연속성을 끊었고 기존 회원들이 이어오던 흐름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빈 의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식사 인원이 한 명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맡던 청소가 남았고 회계를 정리할 사람이 없어졌으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열쇠를 보관할 사람까지 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경로당에서는 이용자가 곧 운영자였습니다. 그래서 새 회원 한 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손님 한 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공간을 움직여야 할 사람 한 명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운영 공백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은 밥상이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경로당 68,885곳 가운데 87.3%인 6151곳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에 밥을 먹는 사람은 평균 16명, 식사가 제공되는 날은 일주일 평균 3.5일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쌀이 도착했다고 밥상이 차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식재료를 옮겨야 하고 밥과 국을 만들고 마지막 그릇까지 씻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맡던 회원 한 사람이 아프면 다음 사람이 대신해야 해요. 대신할 사람마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식사하는 날부터 줄어듭니다. 정부도 2024년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양국비 63억 원과 노인 일자리 연계급식 지원 인력 9,000명에 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당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약 24,000곳, 전체의 35% 수준이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받은 쌀을 매일 밥으로 바꿀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사람 없이 멈추는 것은 밥상만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도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4만 5천 개 경로당에서 건강운동, 관리, 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53만 건 운영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장비와 비대면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지원은 경로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강사는 경로당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기기를 켜고 회원을 모아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아가게 할 사람은 여전히 현장에 필요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지금 이용률이 높은 곳도 세대 교체를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는 경기도 K군 한계면의 조사 자료 가운데 60세 이상 주민 769명을 분석했습니다. 경로당 이용률은 68.5%로 높았지만 나이가 적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할 확률은 낮았습니다. 전국 농촌 전체를 대표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이용률이 높은 한 농촌 지역에서도 세대 교체를 안심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하나 남아요. 지금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나이가 더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가까운 경로당을 찾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경로당이 지금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회원은 더 늘고 운영을 맡던 사람은 한 명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끝까지 진행된다면 마지막은 폐업한 가게처럼 요란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 줄고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만 문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열쇠를 맡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문이 닫혀 있어도 폐업 안내문은 붙지 않습니다. 철거 공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간판, TV와 밥그릇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